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간,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이라고 하는 글자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화불이 되겠고요. 정화도 화불이 되겠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겠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같은 화이지만 음화이냐 또는 양화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봤던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인데, 물상으로 비유하게 되면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 같은 거죠.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촛불 내지는 전기불 같은 것도 우리가 정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불. 그리고 뭐 사람이 만드는 여러 가지 불들이 불들을 정화라고 보는데, 인위적인 불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불은 요거는 병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 정화 모두 공통점은 화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너무 왕하게 되면은 폭발하거나 너무 뜨겁게 되면 만물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장치, 조절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차가 200km, 300km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제어장치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겨울에 난방할 때 보일러 많이 돌리죠. 가스 보일러든 뭐 전기 보일러든 여러 가지 보일러를 많이 트는데, 그 보일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감속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그 감속 장치가 없게 되면 보일러도 폭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마치 사막가드 같이 만물이 불에 타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치열함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화든 병화든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취용해서 화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쓰지 않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정관, 평관을 나누는 것은 잘 하지 않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수라고 해. 차가운 물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캠프파이어를 할 때 모닥불을 열심히 지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꺼지게 되죠. 촛불을 바깥에다 켜놨는데 비가 내리면 촛불이 꺼지게 됩니다. 정화가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화가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달이 떠 있는데, 또는 여러 가지 불을 켜놨는데 그 밑에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이 있어서 보광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정화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를 쓴다고 하지만, 정화일간도 신약한 경우가 있어요. 일간이 정화가 약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겠죠. 인성으로 도와주는 방법,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 제가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전기불이 켜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모닥불을 피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장작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 되는 것이고, 특히 정화일간이 좋아하는 인성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좋아합니다. 간목, 비유를 하자면 간목은 잘 정비된 장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일간을 꺼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너무 많게 되면 습목, 물에 젖은 물이 많게 되면 오히려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다. 마치 물기를 머금고 있는 쑥을 갖다 태우면 불이 튀는 게 아니라 연기만 모락모락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여름에 쑥불 펴가지고 모기를 쫓는 용도 또는 그 쑥을 태워서 쑥찜하는 그런 용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좋은 간목이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화식이 됩니다. 목다 화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목다 화색. 그러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된다. 즉 장작도 적당히 태워야 되는 것이지 작은 불에다가 장작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정제인, 정화 입장에서 정제인 경금을 얻어서 벽갑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즉 벽갑 인정해 주어야지만 많은 목이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알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난 거 공부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난 것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병화, 정화라고 하는 일간에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병화가 신월에, 정화가 신월에 그 신월이라고 하는 배경 환경은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복습하게 되면, 신월은 절기는 뭐가 있다? 입추와 처서가 있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추가 되어야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게 되고, 신유술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신유술월은 서쪽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술월은 늦가을이 되겠습니다. 모추, 맹추, 만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겠죠. 해자축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인묘진 동쪽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오미 남쪽은 화가 왕한 계절인데, 신유술 서쪽은 금이 왕하다. 금의 기운을 제가 어떤 기운? 숙살지기라고 해서 숙살하는 기운이 있는 그런 계절인데, 이 숙살이라고 하는 기운은 얼음을 얼 정도의 엄청나게 차가운 그런 냉기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몸에서 소름이 돋거나 뒷골이 오싹해지는 그러한 차가운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숙살지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뼈를 에이고 살이 얼어 터질 정도의 그런 혹독한 추위가 겨울의 수의 기운이라고 하면, 인묘진 동쪽의 기운은 봄의 기운이죠. 목의 기운이면서 따뜻한 봄바람 같은 그런 기운이 바로 목의 기운이라고 하면, 사오미 여름의 화의 기운은 뭐예요? 일사병을 얻게 하고 열사병을 얻게 하고,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사막을 만들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하지만, 신유술 서쪽의 숙살지기는 서늘하면서 쾌적하면서 청량한 그러한 기운을 우리가 숙살의 기운이라, 말은 이제 숙살하니까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숙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땀도 나지 않고 좀 서늘하면서 이런 기운죠. 그게 바로 숙살 기운이고, 이러한 숙살 기운이 있을 때 결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오곡백과가 가을에 이러한 금의 기운이 딱 불어야지만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계절이 바로 이 금의 기운,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말했는데, 신월은 금이 임관지가 되고, 유월은 다음 달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되니 신유월이 실로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금이 왕한 계절에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돼, 어저께 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금은 왕한데 일간 화는 이 신월이면, 화는 신월이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 70대 정도의 노쇠한 그런 단계를 갖다가 병지라고 하죠. 사람들 이제 50대, 저도 이제 50대이긴 한데 60대 정도 되면 이제 삭신이 저도 지금도 벌써 그런데 이제 60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노쇠화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씩 고장나죠. 그런 단계가 바로 약해지는 단계, 노쇠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인 금은 왕에서 좋지만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정화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자연 발생적인 불이 아니라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화라든가 병정화라고 하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정화는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 양목인 간목이죠. 이제 또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정인이 되는 것이요. 정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화는 양목인 간목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신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인인 간목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정화가 뭐예요? 간목을 얻으면 정모를 얻는 것 같다. 정모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준 친엄마, 친어머니죠. 정모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정화가 정모인 간목을 얻으면 가추가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추가동이라고 하는 뜻은 이 가을이고 이건 겨울이죠. 가을죠. 겨울도 가을도 좋고 겨울도 두려워하지 않다. 즉 정화라고 하는 것은 뿌리 있는 간목 하나만 얻더라도 일간이 신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일간 자체가 정화일간이다 보니 인성을 좀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정화가 아무리 간목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신월에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 또한 가을에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목이 많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벽갑해서 정화를 살려준다, 인정한다, 이렇게 벽갑인정이라는 뜻이 바로 그예요.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인정한다, 벽갑 인정, 이렇게 읽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게 되면 경금을 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월에 예를 들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관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신월의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해서 추워지게 되니,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서 조우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한다?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 신월의 정화는 급선무는보다 약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를 일단 먼저 봐야 되고, 나머지 글자들에 어떻게 배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목이 많으면 경금을 써야 되고, 수가 많으면 병화를 써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토로서 수를 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주를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월의 정화는 뭐는 갖고 있어야 된다? 뿌리 있는 간목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화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 또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와 달리 양화가 아니라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금인데 얘는 양금이 되죠. 양금. 천간으로 병금, 지지로 신금은 양금인 것이고요. 천간으로 신금, 지지로 유금은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대 양이 되면서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 내가 아극자, 금을 극하는, 일간인 정화가 금을 극하는 것이니 아극자라고 하고요. 이를 달리
육친으로 보게 되면 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성은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뭐예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는 것이니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정제격 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금이 임관지가 돼서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는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가 돼서 노쇠해서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일간인 정화는 약하고 신약하고 재성은 왕한 그러한 틀을 가지게 된다. 다른 말로 재다신약한 틀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 그럼 정제격의 재다신약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느냐?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지용할 때나 또는 용신을 치용할 때 신중에 있는 무토는 치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연간에 투출할 수도 있고 월간에 투출할 수도 있고 시간에 투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뭐 꼭 내가 월에 썼다고 해서 꼭 연에 썼다고 해서 연에만 투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투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투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단 예는 이렇게 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용신을 격을 잡게 되죠.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정화는 음화가 되고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니, 수는 화를 극하는 관계, 음대양의 조화가 맞으니 이는 뭐다? 정관이 되겠고 정관격인데,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한 그런 국세. 일단 임수가 투출해서 정관격이 됐든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아서 정제격이 됐든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별도로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중기인 임수보다는 본기인 경금을 가지고 이거는 국세를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하면 얘를 국을 잡으니 뭐가 됩니까? 이 또한 정제격의 재다신약, 이거는 재다신약으로 보지 않고요. 재성이 관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관이 왕한 사주, 이렇게 그냥 눈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도 투출되지 않았고 임수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됩니다. 정제격에. 이거는 재다신약으로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에 재관이 왕한 신약 사주가 된다. 중요한 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하다못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정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인중에 있는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월지에 있는 신금이 있어서 인신상충되죠.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니 경금을 가지고 벽갑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렇게 되면 인신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있는 경금을 가지고 인중에 있는 간목을 벽갑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충으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경금으로 간목을 벽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경금의 용도도 있는 것이고 간목의 용도도 있기 때문에 벽갑 인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충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얘도 못 쓰게 망가졌고요, 경금도 못 쓰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간목이 모두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렇게 인목과 신금이 붙어 있어서 인신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목도 신금도 모두 박살나서 용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이니,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천간에 투출된 것은 아니지만 인중 간목을 쓸 수 있고 신중에 있는 경금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붙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충이 되면 둘 다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포크레인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서 포크레인이 이쪽 땅을 한쪽에 있는 A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오른쪽에 있는 포크레인이 땅을 파면 포크레인끼리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포크레인끼리 일을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서로 붙어 있어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포크레인 둘 다 망가져서 못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도 충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목은 벽과 민정이 돼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져서 거의 못 쓰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지에는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미토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미토가 있으면 미중 정화가 있고 정화가 미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미토 있으면 정화는 약한 거예요. 아무리 미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통근해서 정화가 얻는 이익보다는 미토라고 하는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더 약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100을 얻었어요. 미토의 통근에서. 근데 미중정화의 통근에서 100을 얻었는데 미토가 나한테 뺏어가는 것은 뭐예요? 100이 아니라 1000을 뺏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한테 뭐 철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지네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미개한 우리나라 조선 구한말의 조선을 개화시켰다. 그래서 철도도 깔아주고 길도 깔아주고 그거 왜 한 겁니까? 그죠? 철도 깔아주고 항로 개설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쌀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광물을 지네들이 편안하게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들어와가지고 철도가 그 길 닦은 것이지 우리나라를 개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정화가 미를 받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근한 것은 100이지만 내가 뺏기는 것은 1000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결코 정화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일간 정화가 왕했을 때 임수를 보는 것은 좋은 것이지 일간 자체가 지금 뿌리가 없어서 약한데 임수 투출하면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니고요. 또 무토 투출하면 좋으냐? 그럼 임수가 투출돼서 나쁜 것이니 무토가 투출돼서 얘를 제하는 것은 좋으냐? 이것도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상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관성도 감당할 수 있고 재성도 감당할 수 있는데 일간 자체가 약하면 어떤 것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 라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약한 정화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일간 약할 때 뭘로 도와줍니까? 인성이라든가 인잼, 비견, 겁재라도 있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자시가 되면은 물론 경금이 있어서 벽갑인정을 하면 좋은데 벽갑인정할 목이 없습니다. 일간은 더 약해졌고요. 수금수로 오게 되면 어차피 약한 일간이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간다고요? 일간이 약한데 금수운으로 가면 어떻게 곧 죽으라고요? 안 되죠. 절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제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축시 역시나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없고요. 충이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는 충하면 더 왕해진다. 무토가 더 왕해지죠. 토가 왕해지면 약한 일간 정화를 갖다가 더욱 설계할 것이고요. 정관도 무지무지하게 깨지게 되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구실하기가 매우 어렵죠. 남자로 태어나면 더욱 불리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여자로 태어나야지만 목화운을 만나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시, 자, 여기에 있는 인목은 깨졌지만 여기에 있는 인목은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임수 투출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금수운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요거 숙제로 내드릴까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요거는 숙제로 드리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어느 운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 계묘일주는 저는 뭐 운에 상관없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화일간인데 계묘시에 대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가 개수를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신경 매우 예민해지고요, 까탈스러워지고요. 물론 이제 묘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갖기 때문에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화일간이 특히나 7살 계수를 시간에 첩신되면 삶이 고달퍼진다. 이거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죠? 갑목을 시간에서 얻었긴 했지만, 이 갑목이 갑목은 뿌리 다 둘 수 있죠. 미에도 통근할 수 있죠. 신에도 통근할 수 있죠. 근데 이 갑목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화를 생조해주는 일을 하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토를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갑목이 토를 제할 수 있는 힘보다는 토가 너무 강하죠.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토다목절이 된다. 토다목절이 될 수 있다.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극토하죠. 목극토해서 토를 제하는 것이 목의 일이지만, 토가 너무 많아지면 목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토다목절인데, 이 같은 경우가 바로 자칫 잘못하면 토다목절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목이 좀 더 강해져야지만 요 무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저는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공이 을사병호 정미시가 태어나면 무조건 운은 금수운으로 쭉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글자들 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봐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8월 22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